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혼자 열받아서 화병 날 것 같은 요즘 어디에라도 하소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창피하지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신랑과 5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랑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지만 저는 9시부터 5시 근무만 하는 직업이라서 주로 아이 하원은 제가 시키고 있어요. 회사 끝나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 데려오고 곧바로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식탐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일부러 작정하고 숨긴 건지 연애 때 데이트할 때에는 낌새를 눈치 못 챘어요. 남자들 그렇듯 제가 다 못 먹고 남긴 것 먹어주는 정도였죠. 그 정도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후 시부모님을 따로 찾아뵌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엄청 잘 먹는데 어떡하냐면서. 그래서 네? 그런가요? 저는 보통 남자들만큼 먹는 것 같던데요? 하고 의아해하니까 시누이가 엄청 웃으면서 오빠 또 이미지 관리한 거냐면서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해서 같이 살 때 어머니가 계속 쉬지 않고 밥을 지어야 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가면을 벗듯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 있죠? 밥을 많이 먹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밥을 많이 해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차려놓으면 혼자서 다 먹어요. 부대찌개 같은 거라면 한 냄비에 놓고 국자로 떠먹잖아요. 근데 햄, 소시지 같은 걸 자기가 다 건져가요. 저는 원래 고기보다는 채소를 더 좋아해서 괜찮았는데 점점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어느 날은 새우 파스타를 해줬는데 새우를 한 10개 넣었는데 제 접시에 있는 새우까지 다 건져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자기가 새우를 좋아하는 거 알지 않느냐 하면서 웃네요. 살짝 짜증났지만 신혼 초기여서 저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냥 많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요리에서 별로 없고 비싸고 맛있는 부분만 자기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회를 먹어도 뱃살이나 지느러미 같이 몇 점 안 되는 것부터 자기가 다 먹어요. 한 번에 2~3점씩 젓가락으로 집어가는데 엄청 얄밉더라고요. 제가 먹는 속도도 좀 느려서 뭘 차려놓으면 다 남편이 먹고 저는 거의 국물에만 비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정말 열받았던 일이 제가 임신했을 때예요. 저희 엄마가 제가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를 못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개 해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시 몸이 안 좋아서 남편에게 퇴근길에 친정 들러서 엄마 음식 좀 가져오라고 했죠. 그런데 밤 12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를 했고 남편은 이제 도착해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8시쯤 왔다 갔다고 했는데 대체 어딜 들렀다 일이 늦는지 이상했죠. 그리고 남편이 반찬통을 들고 들어오는데 꺼내보니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예 비어있는 통도 있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엄마표 양념게장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왜 양념게장이 없냐고 물었더니 원래부터 없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엄마가 그것부터 먹으라고 했는데 하면서 따지는 순간 남편 옷소매에 빨간 양념이 묻어있는 걸 봤네요. 손톱 밑도 빨갛게 뭔가 껴있었고요. 남편 손을 휙 잡아채 냄새를 맡아보니 양념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새끼 품은 마누라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딸 생각해서 나이 70 먹은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네가 다 처먹냐고. 알고 보니 친정에서 음식 받아오고 저한테 양념게장 뺏기기 싫어서 차 안에서 다 먹고 온 거였죠. 자기가 양념게장 킬러인 거 알지 않냐고. 장모님 양념게장이 진짜 맛있어서 순간 이성을 잃었다는데 그때 이혼을 한 해 만에 했는데 그때 그냥 이혼을 했어야 했나 봐요. 당장 세상에 나올 아이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던 게 정말 아직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하면 제 것을 먼저 덜어놓고 남편한테 나머지를 주었고 난 애초에 이것만 먹을 테니 내 음식에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어야 했습니다. 이 짓을 매 식사 때마다 해야 했어요. 남편은 치사하다며 뭐라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제 몫을 챙겨 먹어야 했네요.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제 몸이 약한 탓이었는지 좀 미숙하게 태어났습니다. 임신했을 때 잘 먹지 못해서 아이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서 늘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아이를 잘 먹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음식을 잘 먹도록 음식을 엄청 공들여 했어요. 아이는 고맙게도 제가 해준 음식을 잘 먹었어요. 저는 아이 간식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호떡도 반죽도 직접 했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손으로 직접 다 으깨서 만들었죠. 식품점에서 완제품으로 파는 것들은 일절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시게도 아이가 백혈병 판정을 받았네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이는 점점 식욕도 잃어갔고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서인지 점점 말라갔고 무기력해져갔어요. 5살짜리에게 그런 큰 병이 왔으니 애가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겠어요.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해준 삼계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뭘 먹고 싶다고 한 게 병원 입원 후 처음이라 저는 바로 시장에 가서 토종닭이랑 삼계탕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얘가 소화를 혹여나 못 시킬까 봐서 닭 한 마리는 하루 내내 고아서 살도 다 찢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닭죽까지 만들어주려고 한 거였죠. 진짜로 씹지 않고 넘겨도 될 정도로 엄청 부드럽도록 오랫동안 끓였어요. 에어컨을 켜놔도 계속 불 앞에서 휘젓고 있으니 너무 더웠지만 그래도 아이가 잘 먹어줄 생각에 더운 것도 모른 채 계속 음식을 했어요. 삼계탕과 닭죽을 다 해놓고 그릇에 넣기 전에 식히는 동안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침대에서 잠을 잤네요. 얼마나 잤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깼어요. 남편은 씻는다며 화장실에 들어갔고 저는 빨리 아이 갖다 주려고 음식을 싸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눈앞에 벌어진 모습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식탁에 늘어진 닭뼈들과 밥풀이 묻은 빈 그릇들, 죽이 묻은 국자까지 아주 개판을 쳐놨더군요. 제가 애 주려고 하루 내내 만든 것들을 남편이 저 자는 동안 들어와서 자기가 다 먹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제가 깰까봐 얼마나 조용히 먹었는지 밤귀 밝은 저는 까맣게 몰랐네요. 너무 허무해서 냄비를 들여다보니 삼계탕의 형태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코기 몇 개, 대추 몇 알이 냄비에 굴러다녔고요. 설마 닭죽도 다 먹었나 싶어서 봤더니 아주 싹싹 긁어먹었더라고요. 저는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열받지 않았었는데 아파 죽겠다는 내 새끼가 먹어야 할 걸 아빠라는 사람이 다 먹어치운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에 서서 국자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남편이 씻고 나와 제 등 뒤에 해맑게 말을 걸었네요. 잘 먹었다고. 오랜만에 몸보신했네 이러는데 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남편 얼굴을 향해 국자를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국자를 정통으로 맞고 얼굴에 밥풀이 달라붙었어요. 남편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분이 안 풀려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쳤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어버버거렸고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린 네 새끼가 생각도 안 나냐고. 네 아들은 중내 사내 하는데 너는 그 주둥이로 저 닭 2마리가 입에 넘어가디?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자기 먹으라고 해둔 줄 알았다며 몰라서 먹은 건데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냐며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네요. 저는 애가 입원해서 처음으로 먹고 싶다고 한 게 삼계탕이라고. 내가 애 먹이려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닭죽까지 끓였는데 그걸 왜 네 입에 쳐넣냐고.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뒤통수를 긁으며 복날이라 해둔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하네요. 어찌나 꼴도 보기 싫던지. 내가 지금 이 와중에 너 복날 음식 챙기려고 닭 손질했겠냐며 대가리는 장식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넌 네 새끼가 가엾지도 않니? 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냐고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아이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는 절 보자마자 엄마 닭 가져왔냐고 힘없이 묻는데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남편 놈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남편과 시댁에 바로 갈라서겠다고. 저 식탐 조절도 못하는 짐승 놈이랑은 못 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니 뭘 그런 것 때문에 유난을 부리냐고 저를 혼내셨고 저는 남편 식탐 때문에 어머니도 한평생 고생하셨으면서 저한테 저런 돼지 같은 인간 떠넘기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시냐 했더니 자기도 찔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네요. 남편은 뭔 이혼이냐고 날뛰면서 아들 애비 없는 자식 만들 거냐고 하는데 병상에 누운 네 자식이 네가 삼계탕 다 처먹은 걸 알면 네 자식도 너 같은 아빠는 필요 없다고 할 거라며 쏴붙였네요. 그리고 네가 벌어오는 푼돈으로 너 음식 해먹이기 버거웠는데 너 하나 없으면 내가 버는 돈으로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네요. 저 남편보다 연봉도 높고 친정도 웬만큼 사는데 혼자 아이 병간호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혼 생활 끝내도 되겠죠.